현대 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기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C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익숙한 영양소입니다. 면역력 강화, 피부 미용, 항산화 작용, 철분 흡수 촉진 등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시는 대표적인 건강 보조제 중 하나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소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비타민C는 그냥 매일 하나를 챙겨 먹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섭취 시기, 복용량, 복용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물론이고 몸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도 이 주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건강 상식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정보와 습관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비타민C를 매일 복용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공복에 복용한 뒤 속이 쓰리거나 자기 전 한 알만 먹고 설사를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75세 내과 전문의 최태경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와 함께 병마를 이겨내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1시간가량 숲길을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수확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그 나이에 어떻게 아직도 환자를 돌보느냐고 묻지만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치료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의 결과라고요. 오늘 제가 나눌 핵심 주제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명력을 강화하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추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만 복용 시기와 방법에 따라 효과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바로 이 올바른 섭취법 덕분에 저는 80이 넘은 지금도 현역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일 꾸준히 그리고 몸이 가장 잘 흡수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비타민C를 섭취하는 법입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암발병 위험을 줄이고 치매 진행을 늦추며 활기찬 노년을 선사할 것입니다고 가히 건강기능식품 대신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챙기는 한 알의 비타민C가 실은 건강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타민C 복용법의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하나만 잘 지켜도 암과 치매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든든히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여러분은 비타민C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 공복에 한 번만 또는 잠들기 직전에 만드신다면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 진료실에도 매일 아침 75세 조미선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어르신은 비타민C 1000mg을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먹었더니 속이 쓰리고 속이 아파도 저희 견딜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셨죠. 강산이 부딪히듯 산성인 비타민C가 비닐을 자극하니 위벽이 손상된 것입니다. 또 68세 박대호 씨는 아침 식전 한번 만드셨지만 아무 효과도 느끼지 못해 한 알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네요 라며 걱정하셨습니다. 사실 비타민C는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야 3시간 남짓이기 때문에 하루 한 번만 복용해서는 충분한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방문한 80세 신보경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10년 넘게 비타민C를 먹어왔지만 지난 겨울에만 감기에 3번 걸리셨다고요. 알고 보니 공복에 아침 한 번만 드셨더군요. 섭취 타이밍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장되던 하루 60mg 기준은 100여 년 전 계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수치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오염된 환경 속에서는 훨씬 높은 용량과 올바른 시간대 복용이 필요합니다. 이따금 느끼는 속쓰림 대신 꾸준한 효과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제가 안내할 시간대별 용량별 비타민C 섭취법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방 목적의 하루 권장량은 100여 년 전 뇌혈병을 막기 위해 정해진 수치일 뿐 현대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양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암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대기오염, 스트레스,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체내 활성산소가 급증한 오늘날
옛 기준만으로는 세포 손상을 막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또한 땅이 오염되고 채소와 과일의 운송 보관 과정에서 비타민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비타민C는 덕없이 부족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 축적되지 않고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하루 한 번만 섭취하는 것은 마치 하루 종일 갈증을 느끼면서 아침 물 한 잔으로만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공복에 비타민C를 먹었다가 속쓰림을 겪거나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해 복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문제는 비타민C 자체가 아닌 언제,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사례를 보아온 72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진수가 권장법을 바꾸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68세 노년 사업가 김경자 씨는 매일 아침 한 번 500mg만 드시다가 늘 속이 쓰리다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식사 전후마다 하루 3차례에 걸쳐 2000mg씩 가루형 비타민C를 물에 잘 풀어 천천히 마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고 한 달 뒤에는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감기나 잔병치레도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시간대와 충분한 용량으로 비타민C를 나누어 드시면 몸속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건강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김미영 씨는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으로 늘 고생하셨는데 하루 3번으로 나눠 복용하기 시작한 뒤 일주일 만에 속쓰림과 배앓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2달쯤 지나자 찌뿌둥하던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잔병치레하던 감기도 완전히 사라져 이제는 몸이 가뿐하고 상쾌해요라고 기뻐하셨죠. 마찬가지로 68세 전직 교사 이지훈 선생님은 기억력이 점점 흐려진 것을 걱정하며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같은 분할 섭취법을 적용한 후 3달 만에 사소한 약속이나 일기를 잊지 않고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며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특히 82세 손연옥 할머니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여태껏 매년 감기를 달고 살았지만 복용법을 바꾼 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서 이런 사례를 수백 차례 목격했는데 동일한 비타민C라도 나누어 복용하는지 한 번에 몰아 복용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매번 실감합니다. 심지어 76세 회사원 박준호 씨는 오후만 되면 반드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기운이 넘친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도 이런 분할 복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를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복용하면 혈중 농도 변화가 완만해지고 항산화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섭취법 변화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C는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복용한다면 암세포 억제, 치매 예방, 면역력 강화 등 놀라운 혜택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비타민C가 암과 치매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또 언제, 얼마나 복용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공복에만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부터 알려드릴 방법을 따르면 하루 종일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면서도 위장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암 예방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 세포와 DNA를 공격해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이 돌연변이가 쌓이면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구조 한루 보고에 따르면 활성산소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등 15가지 이상의 주요 암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수용성 항산화제입니다.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하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을 뿐 아니라 위암 유발 물질인 니트로사민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니트로사민은 가공육이나 질산염이 많은 식품에서 쉽게 생성되는데 비타민C가 위장 내에서 질산염을 안전한 형태로 전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암 발생 위험을 낮추려면 매일 식사 전후로 나눠 복용해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에는 치매 예방으로 넘어가 뇌 속에서 비타민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질산염이 많은 가공육이나 훈제 절임 식품 자주 드시는 분들은 위에서 니트로사민이 쉽게 생성됩니다. 이 물질이 위암 발병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요. 비타민 C는 위 속에서 니트로사민 형성을 차단해 위암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풍부하게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암 발생률이 25%나 낮았고, 특히 나이트로사민 위험이 큰 식단을 자주 드시는 분들께서는 더욱 두드러진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대장 내 유익균을 들여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장내 염증이 줄어들면 대장 점막세포의 손상과 변이가 줄어들어 대장암 위험도 함께 낮아집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에서도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대장암 발생률을 약 20%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세포인 자연살해 세포와 대식세포의 기능을 보호 강화해 암세포를 찾아 제거하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C가 충분할 때 이들 세포는 더욱 활발하게 작동하여 초기 암세포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7세 유정숙 어르신은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 점막 염증이 확인되어 약물 치료와 함께 하루 3번, 식사 전후에 2000mg씩 비타민 C를 드셨습니다. 6개월 뒤 재검사에서는 점막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어르신은 비타민 C 덕분에 속이 편해지고 점막 상태도 좋아진 것 같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또 72세 박성자 어르신은 대장 용종 제거 수술 후 재발 억제를 위해 1년간 하루 3번 나눠 비타민 C를 복용하셨는데, 추적 검사에서 용종이 재발하지 않아 이제 비타민 C 없이는 못 살겠다고 웃으셨습니다. 물론 한 가지 사례만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이와 유사한 패턴을 여러 환자에게서 확인했습니다. 실천 요령은 간단합니다. 식사 중간마다 가루형 비타민 C를 500-1000mg씩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하루 3번으로 나누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위장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암 예방과 장 건강, 면역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육류나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식사 직후에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성산소가 풍부한 음식과 만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비타민 C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 중 암 환자가 있거나 정기검진에서 암 전단계 소견을 받으신 분은 더욱 철저하게 섭취량과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단, 이미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십시오. 일부 항암제와 비타민 C가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암 발병 원인의 절반은 활성산소에 있다고 할 만큼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C의 중요성은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암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비타민 C는 암 치료제가 아닌 예방 보조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치매 예방입니다. 뇌세포는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산소 소비량은 20%에 달해 활성산소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기관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뇌신경세포가 손상되기 쉬운데, 다행히 뇌 속에는 우리 몸 어느 장기보다 10배 이상 농축된 비타민 C가 존재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해마와 같은 기억 형성 부위에 특히 높은 농도의 비타민 C가 포진해 있어 스스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집중적으로 비축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해지면 뇌세포 방어막이 허물어지듯 손상되며 초기에는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로 나타나다가 결국 치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끼 식사 중간에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 조금씩 복용하면 뇌 속 비타민 C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기억력 유지와 인지기능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뇌 속 비타민 C는 다른 장기보다 10배 이상 농축되어 있는데, 이는 비타민 C가 기억력 유지와 인지기능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C 수치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그룹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해 병의 진행을 늦추고,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 뇌 염증 자체를 줄여줍니다.
또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해 기분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83세 박성자 어르신은 초기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약물 치료와 함께 하루 3번 식사 사이사이에 2000mg씩 비타민C를 분할 섭취하신 뒤 1년간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보통은 점수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유지된 것만으로도 놀라운 성과였죠. 어르신의 아드님은 어머니 기억력이 더 악화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안도하셨습니다. 79세 정민호 어르신도 초기 경도 인지장애로 진료를 시작하셨는데 같은 분할 복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후에는 일상 대화 중 잊어버리던 단어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필수 수호자입니다. 매 식사 중간과 오후 간식 시간에 조금씩 나눠 드시면 뇌 속 비타민C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노년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비타민C 복용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진에 따르면 비타민C와 오메가3를 동시에 나눠 먹은 그룹이 인지 기능이 더 많이 향상되었고 퍼즐풀이, 책 읽기, 새로운 학습 활동을 병행한 경우 치매 예방 효과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도 인지 훈련과 항산화제 섭취를 병행한 고령자가 가장 낮은 치매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치매는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타민C만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흐려지거나 판단력이 떨어질 때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는 것은 치매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나눠 먹기입니다. 하루 섭취량을 6000mg으로 정하셨다면 3주 4회에 걸쳐 조금씩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 흡수된 후 3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먹는 것은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영국 캠브리지대 연구에서 비타민C 1000mg을 한 번에 복용했을 때 체내 흡수량은 200mg 미만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식사 사이사이마다 1500mg씩 물에 녹여 천천히 드시거나 가루형 비타민C를 3번으로 나눠 복용하시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최대한 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면역력 강화와 치매 예방, 노화 속도 지연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흡수된 비타민C는 한 번에 1000mg을 복용했을 때 체내에 남는 양이 불과 20%에 그치고 나머지는 곧장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같은 양을 200mg씩 5번에 나누어 섭취하면 흡수율이 70%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 직후, 그리고 식사 중간 2차례에 걸쳐 각각 2000mg씩 하루 총 6000mg을 가루형 비타민C로 나눠 드시면 됩니다. 가루형이 가장 흡수율이 좋고 정제나 음료 형태도 무방합니다. 핵심은 한 번에 과도하게 몰아먹지 않고 소량씩 자주 나눠 드시는 것입니다. 식사 중간이란 식사를 시작하고 5분 정도 지난 뒤를 말합니다. 이때 위장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 비타민C의 자극이 최소화되고 흡수도 더 잘 이루어집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대연구에 따르면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복용했을 때 공복에 섭취했을 때보다 흡수율이 15%도 높았고 위장 장애 발생률은 68%나 낮아졌습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이라는 산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면 위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위통을 일으킵니다. 예컨대 69세 은퇴 엔지니어 김정호 씨는 처음에 아침 공복에 하루 1000mg을 복용했다가 끔찍한 속쓰림을 경험했지만 복용법을 바꿔 식사 중간에 나눠 드시자 2달 만에 온몸에 몰랐던 활력이 다시 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74세 전직교사 박수진님은 공복 복용으로 위통이 심해 중단했던 비타민C를 같은 방식으로 식사 중간에 섭취하도록 바꾼 뒤 불편 없이 계속 복용하셨고 6달이 지나자 피부톤이 밝아지고 작은 상처도 훨씬 빠르게 아물어가는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가루형 비타민C가 가장 권장되는 이유는 흡수가 빠르고 위장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물에 잘 풀어 천천히 마시면 알갱이 없이 위 점막과 고르게 접촉해 자극이 최소화됩니다.
정제 형태는 휴대가 편리해 외출 시 유용하지만 체내 흡수율은 가루보다 낮습니다. 리포조말 비타민C는 지질 코팅으로 위장 자극이 적고 흡수율이 높은 편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대장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루 6,000mg을 한꺼번에 시작하기 부담스럽다면 매일 3번으로 나누어 1,000mg씩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주일마다 500mg씩 늘려가면 3주 후에는 자연스럽게 하루 6,000mg을 나눠 복용하게 됩니다. 식탁 위에 가루 비타민C를 놓아두고 식사 도중 5분 후에 바로 타서 드시면 절대 잊지 않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소량씩 포장된 스틱형을 가방에 넣어두시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에게 권해온 이 방법으로 고가의 영양제보다 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삼투성 특성으로 인해 갑자기 많은 양을 복용하면 장에 물을 끌어들여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과다 섭취 시 요로 결석 위험도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하루 총량을 2000mg 수준으로 시작해 위장 반응을 확인한 뒤 천천히 목표량까지 늘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몸을 적응시키면 부작용 없이 항산화 효과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타민C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나눠서 드시는 습관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제가 상담해드린 81세 은퇴교사 이덕수 어르신도 초기에는 하루 2000mg만 복용해도 삼투성 설사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500mg으로 시작하신 뒤 2주마다 500mg씩 차근차근 늘려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위장도 점차 적응하여 이제는 하루 6000mg도 무리 없이 소화하실 수 있게 되셨죠. 어르신께서는 처음엔 설사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용량을 천천히 높이니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만약 설사가 계속된다면 일시적으로 복용량을 줄이시고 수분 섭취를 늘려보세요. 충분한 물 섭취. 하루 2리터 이상은 비타민C로 인한 요로 결석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실제로 비타민C와 요로 결석의 연관성은 많이 오해되어 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량과 결석 발생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충분한 수분 섭취였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하루 400에서 500mg가량 함께 드시면 유산 결정화를 억제해 결석 위험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요로에서 결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고용량 비타민C를 드실 때는 철분 흡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혈색소 과다증이나 철분 대사에 이산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돕지만 동시에 과도한 철분 축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 전후 상태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철분제와 비타민C를 동시에 복용하면 서로 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두 약은 최소한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약, 항응고제, 항암제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비타민C를 섭취하세요. 일부 약물은 비타민C와 상호작용해 약효가 달라지거나 고용량 비타민C가 혈액검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복용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환자 중 79세 은퇴교사 이정우 선생님도 처음에는 하루 2000mg만 복용해도 설사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1000mg부터 시작해 2주마다 500mg씩 용량을 늘리도록 안내해드렸더니 2달 만에 몸이 적응되어 이제는 하루 6000mg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게 되셨죠. 천천히 늘리니 위장도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달라졌어요 라고 기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부작용이 문제가 되기보다 어떻게, 얼마나, 언제 복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올바른 분할 섭취법으로 복용량을 조절하면 부작용은 최소화되고 항산화, 면역 강화, 치매 예방 등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타민C를 드시다가 속쓰림이나 설사로 중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천천히 용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비타민C는 먹기만 하면 좋은 영양제가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 내 몸을 지키는 명의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 분할 복용법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30여 년 전 제가 50대 초반이었을 때 심한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로 고생했는데 해외 논문에서 분할 섭취법을 접한 후 직접 실천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에게 비타민C 분할 섭취를 권했고 많은 분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암과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60대 이후에는 이 방법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매일 건강검진 결과를 더욱 환하게 맞으시려면 오늘부터라도 비타민C 분할 복용을 시작해보세요. 저 역시 30년 전 분할 복용법을 알게 된 뒤 매일 실천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큰 병 한 번 없이 현역 의사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도 70대도 심지어 80대에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습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암과 치매 예방에서는 조기 개입이 특히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작은 노력 하나를 꾸준히 반복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분할 복용은 바로 그런 예방책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었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은 64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활력 넘치게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바람이니까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천 분을 진료하면서 90세 이상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의 공통점을 관찰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을 매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비타민C 분할 복용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루 3번, 식사 중간 약 5분 뒤마다 가루형 비타민C를 2000mg씩, 총 6000mg을 드세요. 처음에는 500mg 또는 1000mg부터 시작해 위장 반응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용량을 늘리고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도 암과 치매, 노화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를 모르고 지나치면 그 혜택을 온전하게 누리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 습관을 하나씩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정말 충분하냐고요?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습관이라고요. 물론 운동과 식사 타이밍,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타민C 분할 섭취야말로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건강 투자입니다. 제가 8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진료실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매일 3번, 식사 중간에 가루 비타민C를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 일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보충해 주어야 제대로 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암과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쌓여 나타나기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타민C처럼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방법으로 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습관이 야말로 건강 장수의 핵심입니다. 이제 너무 늦었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내과 의사 생활 동안 85세에 시작해 90세까지 활력 넘치게 사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에 가루 비타민C 한 병을 올려 두고 식사를 시작한 후 5분 뒤부터 조금씩 섭취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들이 평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병원에서는 쉽게 알려주지 않는 이 작은 비밀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꿀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활력 넘치는 건강한 눈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할 때 효과가 배가 되는 3가지 핵심 영양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연으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이 2배로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꼭 다음 편도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지혜를 놓치지 마세요.